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입니다. 네, 이게 규모가 벌써 한 430조 원이 넘는다는데 정작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래 역할, 이걸 잘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. 맞습니다. 가입률도 절반 정도고요. 53.2% 정도. 네, 반밖에 안 되고 심지어 연금으로 실제로 받는 비율은 10%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10.4% 정도요. 와, 10% 정말 낮네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, 그러니까 안정적인 노후랑 또 개인의 어떤 재정 현실 사이의 딜레마, 이걸 좀 파헤쳐 보고요. 이게 또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보겠습니다. 네, 자료들을 보면 이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.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. 어떻게 하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이나 당장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좀 존중할 수 있을까? 네, 그렇죠. 오늘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퇴직할 때 보면 대부분 거의 93% 가까이가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. 맞아요. 92.9%나 되죠. 아니, 노후 대비용인데 왜 다들 그냥 목돈으로 찾아가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그런 건지? 물론 당장 집 사거나 창업하거나 빚 갚아야 하거나 이런 목돈 수요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그건 맞아요. 네네.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연금으로 받기에는 그동안 쌓인 돈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아, 액수가 작아서? 네. 연금 받는 분들 평균 적립금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일시금 받는 분들은 평균 1,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와, 차이가 엄청 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매달 연금으로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.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거기다 이제 잦은 이직 문제도 있잖아요. 평균 근속기간이 6.7년밖에 안 된다고 하고. 네, 짧죠. 그러다 보니까 직장 옮길 때 그냥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이거 그냥 해지해버리는 비율이 90%가 넘는다면서요. 2021년 기준으로는 거의 95% 가까이? 네, 94.7%니까요. 이러니 돈이 쌓일 틈이 없는 거죠. 그러게요. 아, 여기서 잠깐. 이렇게 직장 옮기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요. 실업급여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을 조건만 되면 퇴직금 받은 거랑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개는 다른 제도니까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.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.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 부담이 좀 적고 실효세율이 한 4.4% 정도거든요. 아, 세금 문제도 있군요. 네,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 오를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제도가 2005년에 시작돼서 아직 충분히 시간이 쌓이지 못한 점도 무시 못하죠.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네요. 근데 더 답답한 건 역시 수익률 문제 같아요. 10년 평균이 2.07%면, 아니,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, 이건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.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겁니까?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안전자산에만 묶여 있어서 그래요. 전체 적립금의 87.2%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. 87%나요? 거의 다네요. 안전하긴 한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. 약간 헬멧 쓰고 소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? 안전은 한데 아무 데도 못 가는. 하하, 비유가 재밌네요. 주식 같은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은 전체의 4.4%에 불과하고요. 그나마도 국내 주식은 1.6%도 안 될 걸로 추정돼요. 아, 정말 심각하네요.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? 자료들 보다 보니까 네덜란드 모델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? 네네. 네덜란드의 CDC, 그러니까 집합적 확정기여 모델입니다. 이게 뭐냐면 개인이 돈을 내는 건 DC형, 확정기여형이랑 비슷한데요. 네. 이걸 산업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기금에서 같이 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연대기금이라는 일종의 완충장치를 둬서 위험을 좀 나누는 방식이죠. DB용 확정급여형의 어떤 안정성이나 연대성 이런 걸 좀 가져온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개인 책임 DC와 공동 책임 DB의 장점을 섞은 거군요. 그렇죠. 약간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아서 비상발전기 하나 사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평소에 잘 관리하다가 위기 때 같이 쓰는 거죠.
그리고 여기선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10% 이내로 딱 제한하고요. 확실히 뭐 고용주 부담이 너무 크거나 스위스식 아니면 개인 책임이 너무 과한 호주, 영국식 모델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 보네요. 네,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.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퇴직급여 공적연금화 방안도 있죠. 아, 공적연금화요? 네,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을 아예 하나로 합치고 일시금 지급은 폐지하고 대신 퇴직연금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기금을 통합관리하자 이런 구상입니다. 오, 듣기에는 기금으로 굴려서 수익률도 좀 높이고 또 회사에서 퇴직 등 뗄 걱정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네, 그런 기대 효과가 있죠. 특히 임금체불 중에 퇴직금 체불 비중이 꽤 크거든요. 근데 당연히 반발도 엄청 크겠죠. 딱 들어도 아니 내 돈을 왜 국가가 건드려?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. 정확하십니다. 개인재산권 침해 논란, 그리고 당장 목돈 필요한 사람들 어떡하냐는 지적이 가장 크죠. 그렇죠.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랑 맞물려서 이거 정부가 그냥 쌈짓돈처럼 쓰는 거 아니냐? 이런 불신도 상당하고요. 쌈짓돈 우려. 또 공단 만들면 운영이 비효율적이지 않겠냐? 전문성은 있겠냐? 조직만 커지는 거 아니냐?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요.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금융사들은 배제되는 거냐는 논란도 있습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근로자까지 다 챙겨주면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요.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. 특히 만약에 중간에 돈을 못 빼게 막는다면 저소득층 분들이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어떡하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거고요. 뭐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든지 다른 근로복지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이 꼭 같이 가야겠네요. 맞습니다.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죠. 결국 이게 노후 보장 강화라는 큰 목표랑 개인의 어떤 선택권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당신의 퇴직 자산 운용 방식이나 또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국가나 어떤 전문가 집단이 내 연금을 운영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개인적인 운용 선택권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? 어려운 질문이네요. 아니면 설령 수익률이 좀 낮거나 혹은 돈을 찾아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노후 자금에 대한 통제권,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이런 모든 제도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당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준비해야 할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의 역할은 또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